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합니다. 리우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최상의 기량을 선보인 12일간의 열전이 마무리된 건데요. 인간 한계에 도전했던 감동의 순간들과 아름다운 얼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리우 패럴림픽이 아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12일간의 열전이 이제 마무리가 그렇죠. 됐네요. 사실 이 패럴림픽이라고 하면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반신 마비인 패러플리지아와 올림픽을 합쳐서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인데요. 이후 이제 그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패럴렐르라는 대등한 뭐 이런 의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12일간의 열전을 통해서 정말 인간 한계를 넘는 감동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1960년 로마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15번째 패럴림픽이 열린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리우 입성 시부터 마지막 끝까지 임원 선수 모두 139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올림픽 자체가 사실 감동이죠. 젊은 분들이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격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는데 특별히 이 패럴림픽, 과거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 스토리가 사실 더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스포츠 정신을 깨쳐준 순간들이 있었는데 개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개막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막식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성화 봉송 과정에서 1984년 뉴욕 패럴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전 브라질 육상 대표 마르치아 마사르가 몸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화봉송하다 떨어뜨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맨 처음 이제 그 개막식 시작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미국의 영화배 퍼디가 산업용 로봇과 함께 댄스하는 이 사람이 바로 마르치아 마사르입니다. 이게 넘어졌는데 이걸 떨어뜨렸거든요. 비가 다시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6만여 관중대 박수 속에 다시 기립해서 다음 주제에 건너주는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거 연출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건데 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네. 한국 선수단의 활약도 좀 보겠습니다. 뭐 여러 선수, 한 선수 뭐 이야기들이 다 많은데요. 한국의 펠프스라고 불리는 수영의 조기성 선수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의 펠프스 사상 수영 역사상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 200m, 자유형 50m에서 수영 3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펠프스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선천적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2008년부터 재활을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선수가 된 것이죠. 현재 22살 나사렛대 특수체육학과 1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육상의 전민재 선수도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수상을 하고 발로 쓴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긴 편지를 취재진들 앞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키가 1m 49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지금 39살, 그러니까 거의 불혹의 나이에 가까운 거죠. 근데 사실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아서 20살까지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민재 선수입니다. 저 글씨가 굉장히 예쁜데요. 발로 썼습니다. 감사의 장문의 편지네요. 감사의 말을 이렇게 발로 일일이 꼭꼭 눌러 써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6살 때 육상을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이때서부터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왔습니다. 손을 못 쓰기 때문에 발로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는 모두 다 큰 힘이 되어주신 주변 분들에게 특히 감사했고 특히 맨 마지막 2018년까지만 하고 멋지게 은퇴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인상 깊은 건요. 웃는 미소가 예쁜 전민재 선수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웃는 미소가 정말 천사같이 예쁩니다. 메달 획득하고 또 눈물의 프로포즈를 한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 6급 남자 유도 100kg급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최광군 선수입니다. 예. 이 최광군 선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유도를 원래 잘 하던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대방으로부터 손가락 눈을 찔려서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정상인들과 같이 겨뤘는데 왼쪽으로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기를 왼쪽으로 가마치기를 특기를 삼았더니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간부인 지금 이제 부인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금메달 따고 눈물의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최강군 권혜진 부부 사이에는 아들 1살 수영군이 있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내분이 이제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이랑 같이 결혼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다고 그러게요. 예. 아주 열매를 맺고 눈물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소 좀 낯선 종목인데 보치아라는 종목이 패럴림픽에 있는데요. 예. 이 종목 좀 소개해 주시고 정호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습니다. 예. 보치아라는 경우는 잭이라고 불리는 이 흰색 공이 있어요. 여기에 그 자기가 선택한 공이 얼마나 더 가까이 붙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내는 건데 이게 이 정호원 선수가 여기서 뭐랄까 2008년 패럴림픽 4강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선수를 극복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호원 선수는 그 원래 가난, 낙마, 화재 이 모든 어려운 조건을 다 극복하고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또 워낙 어려워서 은퇴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우연하게 칠레에 거주하는 후원자 이혜경 씨의 도움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 보치아가 패럴림픽 8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기록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록을 했습니다. 정호원 선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 보치아라는 종목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예. 여자 탁구에서는 모델을 꿈꾸던 또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고요. 원래의 꿈은 아니지만 새로운 꿈을 이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수연 선수인데요. 원래 이제 키가 175cm의 장신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시절 때 슈퍼 모델을 꿈꿨는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하체가 마비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 파란색 미인이죠. 이번에 탁구를 해서 이제 안타깝게 그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낸 정말 탁구계의 슈퍼 모델입니다. 예. 은메달,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도 활약을 했는데요. 정영아, 윤지유, 김영건 선수, 이분들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 탁구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정말로 극적인 패색이 짙었지만 극적인 역전승을 통해 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윤지유 선수는요, 17살이에요. 한국 선수단의 제일 막내인데요. 정말 나날이 기량이 급상승해서 탁구를 지금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답니다. 세계대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가운데 있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윤지유 선수, 가운데가 서수연 선수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더 준비를 더 잘해서 도쿄 패럴림픽에 나서고 싶다.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17살 정말 기특한 윤지유 선수. 그 외에도 정영아, 김영건 모두 서울시청 소속으로서 끝까지 불꽃 투혼을 발휘한 우리 자랑스러운 탁구 대표 선수들입니다. 예,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도 보이는군요. 예, 저 선수가 김영건 선수인가 보죠. 예.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펼쳤고요. 해외 선수들 가운데 북한도 또 패럴림픽도 참여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를 했고요. 예. 최초로 이제 그때 장인 선수단을 보냈고 이번에 북한 대표팀은 선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2명이었는데 부상으로 무산이 됐고 지금 그러니까 2명이네요. 그래서 북한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자 원반 던지기의 송금정 선수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송금정 선수와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 김철웅 선수 두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송금정 선수는요, 원래 이 원반 던지기가 아니라 탁구 선수였습니다. 탁구 선수였는데 탁구로 이제 이번에 패럴림픽에 참석이 어려워서 선수이고, 어려워서 원반 던지기로 종목을 바꿔 참여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방금 그림 보시던 분은 송금정 선수고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 김철웅 선수. 이번에 사실은 송금정 선수처럼 대회를 앞두고 김철웅 선수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주 종목을 바꿨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이 수영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육상 선수로 바꾼 거죠. 어쨌든 북한 팀은 참 다소 예전에는 경직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취재진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북한과 우리 한국 선수와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이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운동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이제 뒷받침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더 너무 못 받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고 다들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뭐 메달을 떼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느 선수가 먼저 했을 텐데 이게 진짜인지 이 어떤 상표가 됐는데 패럴림픽에서는 이게 선수들이 메달을 깨물지 않고 흔들어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그 선수들을 배려한 건데요. 메달 안에 작은 쇠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각각 동메달마다 소리가 다르다고 그래요. 쇠구슬이 금메달 2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6개 있기 때문에 흔들어 보이는 걸로 깨무는 거 대신으로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원하는 이제 상을 받은 선수들도 있고, 특별히 패럴림픽에서 황연대 성취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에요. 우리 패럴림픽의 MVP격인 성격을 가진 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연대 선생이 우리 한국의 여의사, 장애인 여의사 선생님이신데요. 1988년도에 오늘의 여성상을 수상하면서 그 상금을 모두 다 올림픽위원회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황연대 예전에는 극복상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성취했다라고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이렇게 그 패럴림픽 폐막식의 공식 행사로 시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난민팀 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인 이브라임 알 후세인 선수 남자 선수와 그리고 미국 장애인 여자 육상 선수인 타티아나 맥패든 선수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각각 자기 범주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장애를 뛰어넘는 성취를 했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보다도 값어치 있는 상이고 이 상을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이신 황연대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니까 참 의미 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 얘기를 쭉 했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에 이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보다 사실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조명을 좀 하고 그에 따른 그 노력에 대한 박수를 좀 보내야 될 텐데 장애인 체육이 조금 더 소외된 지역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례를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이 있고 굉장히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강국입니다. 장애인 체육 강국인데 그 이유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과 물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가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수준을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비장애인 장애 나눌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스포츠 정신으로 패럴림픽 앞으로 TBS에서 중계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을 먼저 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관심을 위해서는 뭐 그런 그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리우 패럴림픽 영광의 얼굴들 감동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